국산 치료제 3개월간 3천여 건 투여, 경증 환자의 효과. 드디어 KBS 9시 뉴스에 우리 레키노라주가 언급되었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입니다. 부산의료원에서 450여 개 중환자를 진행한 경우는 단 한 건. 안전성에서 특히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환 부산의료원 중환자 실장은 당장 호전되는 증상은 아니고요. 만 이틀 정도 지나면 가벼운 환자들인 경증 환자들은 현저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증이었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다.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다가 이때는 항체치료제의 투여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도 경증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님께서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비를 내서라도 경증 투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후유증이 무섭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투여 범위 확대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제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우리 국민의 또한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지켜줄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변이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단일 항체 치료제지만 여러 가지 대부분의 변이에 지금 중환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하나만으로도요. 그래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레키노라 주입니다. K바이오 리더 이수영 셀트리온 전무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 효과 검증됐다. 과학은 과학으로 봐달라. 셀트리온 신약연구본부장 인터뷰한 거예요. 레키노라 접종 450명 가운데 중증 진행 환자 단 한 명, 코로나 중증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 셀트리온에서 게임처럼 말한 적 없어. 연내 칵테일 치료제 개발 결과 늦지 않을 것. 레키노라가 국내 사용을 허가받은 지 100일이 지났다. 치료제 값이 비싸고 경증을 쓰면서 별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레키노라는 코로나 치료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 부산의료원에서 60세 이상 경증 환자에는 병원에 온 당일에 레키노라를 투여한다. 450명의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는 단 한 명, 사망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 한 명 또한 어쩔 수 없었죠. 자, 우리 주주님께서 엑스레이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고요. 게임처럼 말 우리가 한 적 없죠. 그쵸? 그리고 경증 환자에게까지 치료를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이 있냐? 당연하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예방을 해야 되겠죠. 왜? 중증으로 넘어가면 후유증으로 갈 확률이 무척 높죠. 후유증으로 가게 되면 폐섬유화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기가 파손되거나 평생 후유증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삶이 파괴가 되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죠. 당연히 치료제에 있어서 항체 치료제의 조기 투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유이죠. 레키노라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있고 투여 방법도 까다롭다. 레키노라를 투여하려면 1시간 30분가량 점맥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제형 변경, 흡입형으로 제형 변경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피하 주사 제형, 그리고 SC 제형이죠. 그리고 증기 형태로 코와 입을 통한 흡입형, 요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셀트리온 비단뿐만 아니라 지금 화이자 먹는 거 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건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연매출 첫 2조 진격, 기후성 코로나19 치료제도 탄력부터. 이수영 전무에 이어서 기후성 대표님까지 인터뷰한 기사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뭔가 풍향이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느낌이 좀 오죠? 기부에 작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의 세계 공급을 확대해 실적 증가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매출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망된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이고 얼마나 성장폭이 더 확대가 크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램시마 SC, 그 다음 유플라이마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기 대표님께서 기존 바이오시뮬러의 성장 전망이 밝은데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의 사용허가를 받는 일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항체 치료제는 수익성이 좋은 데다 수요도 여전히 높아 세계 공급을 확대한다면 실적 증가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릴리와 리제네론 각각 올해 1분기에
9천억 정도와 한 5천억 정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평균 가격이 릴리와 리제논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항체 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기 부회장은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레키노라의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 지금 이 부분이 가격이 계속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알려진 거는 또 이제 릴리하고 리제네론은 2,000불에서 3,000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셀트리온은 이 가격대에서 85%,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였는데 또 여기에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마다 또 판매되는 가격과 물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계속되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레키노라를 원가에 내놓지만 선진국에서는 죗값을 받으려고 한다. 항체 치료제 수익성이 바이오시밀러보다 훨씬 높은 만큼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 증권가 보고서에서 특히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풍토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축의 개념으로 계속 확대될 수가 있다. 유안타증권연구원은 하반기에 레키노라의 매출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죠. 하나 증권사 보고서는 지금 목표 주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 부회장에게 레키노라는 실적 증가를 이끌어줄 기대주이기도 하지만 임직원의 피땀으로 일군 성과물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느냐 마느냐로 논의가 길어질 때 서정진 명예회장이 왜 약을 만드느냐며 제약 바이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켰다. 임직원 모두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레키노라를 개발했다. 결국 목숨 걸고 정말 속도를 빨리 해서 정말 만들어냈던 그런 약이죠.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우리의 레키노라주 그런 약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레키노라 사용 허가를 받는데 힘쓰고 있죠. 아랍권에서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모로코 등 레키노라의 사용 허가에도 신청 허가를 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유럽, 인도 뭐 어디까지 쭉 세계적으로 필요한 나라에서 레키노라의 수출 소식이 계속해서 물꼬를 터서 하나씩 나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유럽에 이어 최대 미국 시장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역전 겨냥. 우리가 유럽을 먼저 이제 침투를 하고 그 다음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기존 산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는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고 램시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으며 이제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벽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죠. 미국에서는 침투 속도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램시마 기준으로 지금 레미케이드 점유율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죠. 얘도 처방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트룩시마 또한 안정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폭발적으로 시장이 먹어나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허즈마는 미국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과 일본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에서 또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하나씩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해나가면서 유플라이마 세계 최초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 올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 내년에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죠. 그리고 매년 바이오시밀러가 하나씩 출시가 되며 올해 레키노라주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리고 신약에 끊임없이 바이오시밀러의 캐시카우를 만들어가면서 신약에 의한 투자 그리고 직판 그리고 마무리로 케미컬의 글로벌화. 아시죠? 어떻게 셀트리온이 커나가고 있는지, 왜? 이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앞으로가 지금보다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릴리의 칵테일 항체 치료제 밤나리밥과 에테세밥의 항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결국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레키노라주도 중동권, 아랍권에서 지금 추세가 승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소식이 나오겠죠. EU에서는 대량 구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정식 승인, 임상 3상이 완료가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EU에서는 대량 생산할 수도 있다. 결국 치료제는 지금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다.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고 기우성 대표께서도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레키노라주는 셀트리온에게 또 하나의 무기가 되겠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인도변이 6월 봉쇄 완화에 지장 줄 수도. 영국의 존슨 총리가 코로나 확진자셨죠?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매셔서 정말 이 고통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보면 영국에서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는 4명, 감염자는 1313명으로 지난주 520명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그래서 봉쇄 완화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방해받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변이가 우리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다음 달에 전환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중이다. 영국 환경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봉쇄를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옥스퍼드 교수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문제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퀴노라주는 참 효능과 이런 그 파괴력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국발 우점장에 대해서도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인도발 변이에도 확인이 됐죠. 대부분의 변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이 항체에 대한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정말 탁월한 경쟁력이 있어요. 비단 레퀴노라주뿐만 아니라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기타 모든 항체에 대해서만큼은 연구, 개발, 생산, 직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항체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셀트리온에 장기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폭발적인 성장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항체 치료제는 시장의 바이오 의약품 중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체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몸통이라는 거죠. 왜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왜 셀트리온이 세계적인 빅파마로 갈 수 있는지 그 항체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 항체 치료제가 대세,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평균 성장률 약 40%대 전망, 항체 치료제 절반은 항암 분야, 재조합 단백질 내부 옮기기에 집중. 바이오약품 핵심 항체 치료제 대세는 항암. 한국 바이오약품 협회에 따르면 바이오약품 가운데 항체 치료제가 51.1%의 점유율로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항체 치료제는 인체가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에 감염된 후 이에 대응해 만들어낸 항체 중 특정 병원체를 무력화했을 걸 선별해 만든 치료제다. 주로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암 등 다양한 질병 치료제에 활용된다. 항체 치료제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는 단연 항암제다. 항체 치료제 가운데 2019년 매출 기준 상위 10개 품명을 살펴보면 항암제가 4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머크의 키트루다, 브리스톨 마이스키의 옵디버, 로슈의 아바스틴과 허세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근공격계가 34.4%의 점유율로 항암제의 뒤를 이었다. 대표 품목으로는 에피의 휴미라, 존슨앤존슨의 리툭산, 레미케이드 등이었다. 2019년도 점유율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점유율은 더 커졌겠죠. 왜?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재정 적자로 인해서 항체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전 세계 바이오药품의 1위에서 10위를 차지해 본다고 한다면 이 안에 셀트리온의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제품들, 나중에 할 제품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피의 휴미라, 유플라이마, 리툭산, 트룩시마, 레미케이드, 램시마, 루슈의 아바스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죠. 허셉틴, 허주마,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터와 브리스톨마스의 옵디보, 요거를 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항체, 전세계 제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몸통인 항체에 셀트리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 회장님이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하는 자신 있어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해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다. 이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에 있나? 파이프라인, 제품 라인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나? 그것을 소화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은 있나? 그리고 지금 시장 평판이 어떠하다. 우리는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만큼 기술 자립이 돼 있고 외국인 연구 인력도 거의 없다. 현지 채용 인력들은 다 판매 유통 라인에 있다. 또 우리 제품은 2030년까지 파이프라인 25개를 가지고 있다. 250조 안티바디, 항체 치료제 시장을 다 커버하는 제품이다. 그중 18개가 바이오시밀러를 커버한다.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다 있다.
전 세계에서 임상 디자인을 하고 허가받는 것을 우리 자력으로 한다. 특허 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한다. 전 세계에서 특허 승소율이 무척 높다. 캐파 생산 능력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 세계 바이오약품 시장의 몸통인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항체 시장 중에서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항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준비되고 있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 한 장이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 분무기에 집중 제조합 단백질 시장 점유율은 34.9%, 전평균 성장률은 2.5%, 성장이 정체가 됐죠. 대부분 이제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라고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1세대 의약품이라고 하죠. 얘는 시장 규모는 되지만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성장성이 매우 크죠. 허나 시장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작은데 시장 점유율이 작고 매출액이 아직 작기 때문에 결국 성장하는 폭은 크다. 하지만 바이오약품에서 시장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폭은 매우 작은 거죠. 결국 몸통인 바이오약품은 항체 치료제가 대세이며 앞으로도 우리 셀트리온의 이 항체 치료제는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약품에 우리가 1등 기업에 투자하니까 오랜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셀트리온의 항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약품의 정의도 좀 알고 가자고요. 우리가 바이오약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바이오약품의 뜻도 모르시는 분이 아직 계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약품의 정의는요, 기본적으로 세포, 유전자,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을 바이오약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무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무척 큰 거죠. 바이오약품엔 0세대가 있고요, 1세대가 있고요,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습니다. 0세대는 백신이라고 하죠. 자, 1세대는 아까 봤던 제조합 단백질. 제조합 단백질에는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가 있습니다. 2세대를 항체라고 하죠.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가면역질환으로 발전을 하죠.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이게 발전하게 되면 암이 되고 알러지가 되고 루푸스가 되고 천식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 바로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죠. 이 항체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몸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셀트리온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력, 빅파마로 가는 그런 중심에 있습니다. 3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세포치료제라고 하죠.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얘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죠. 2%가 안 돼요. 다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이 커나가고 있는 그런 차세대 바이오 섹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바이오약품 중에서 몸통인 항체 의약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셀트리온이 바이오 베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5세대라고 합니다. 바이오 베터를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ADC, 항체 약물 결합체, 그리고 이중항체, 그리고 약효 지수성 플랫폼, 이 네 가지를 2.5세대라고 합니다. 다시 리필해주면 되는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가면역질환으로 발전하는 암이 되고 루푸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고 하는 거죠.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바로 항체.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세포는 세포 분화, 이게 재생과 면역에 관여한다는 거죠. 이 유전자 치료제는 CAR-T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 첨단 항암제가 있죠. 여기에도 이제 새로운 바이오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이에요. 항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씩 출시를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항체약품 신약 CTP59 이제 출시하죠. 쭉쭉쭉 뻗어나가고 실제로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계속 나오겠죠. CTP27 영국에 임상 완료했습니다. 2상, 3상 이제 해야 되겠죠. 케미컬,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에 진행 중에 있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홈페이지에 왔으니까 오랜만에 서정진 회장님의 인사말을 좀 보고 갈게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던 그런 글귀인데 참 저는 볼 때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서정진. 출범 당시 우리의 꿈은 막연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이렇게 파괴력이 큰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력, 자금력의 한계가 있었고 경험도 없었으며 제도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허들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예견하지 못했던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신시장을 만들어냈고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세계로 나아갑니다.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의 이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더 나아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버랩이 되고 있죠. 반드시 이 시기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이제 신약으로 만들고 있고 또한 글로벌 케미칼을 추가하고 그리고 직판을 체계했으며 또한 전 세계 지금 공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3공장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이제 빅파마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이세요. 브래디 님이신데요. 좋은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셀트 투자자들은 이상합니다. 주식 배우다 보니 보이는 패턴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20% 이상 오르면 후다닥 팔더라고요. 그리고 20% 이상 빠지면 여지없이 팔고요. 근데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지하까지 땅 파놓고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안 팔고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 앞에서 도끼 들고 나무 베어버린다고 해도 협박해도 안 팝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보통은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등락에 파는 거라고. 셀트 주주분들은 단타로 돈 번 일부 사람 빼고 주식으로 돈 제법 벌었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 외에 큰 돈 번 사람들 중에 장기와 단타로 번 사람들의 비율이 99대 1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99.99999대 1이겠죠? 왠지 셀트리온 주주들은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셀트리온 한 주 매수 운동 오후 3시부터입니다. 3시부터 해도 되고 3시 10분부터 20분 정하시면 되겠죠. 한 주 매수 운동 시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